귀한 시간 또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저도 뭐 많이 뭐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알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소개를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거제 쪽에도 보면은 많이 동네 책방들이 아직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몇 군데 지금 알고 있기로 제가 저희 책방 포함해가지고 네 군데 있는데 거제 면에 보면은 또 한 군데 이번에 커넥트 뭐 연결 동네 책방 연결이라고 최근에 아마 오픈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방을 운영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책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지역의 어떤 문화와 연결이 될, 접합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간단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동영상하고 링크되어 있는 부분은 그때 보면서 제가 연결하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고 중간에 혹시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은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침 지난달 11월 21일인가 방영을 했습니다. 방영해가지고 저도 그 뒤에 몰랐는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 50분 분량되는데 뒤에 부분 중간중간 소개하는 부분은 제가 빼고 뒤에 45분에서 한 50분 정도 마지막까지 있는 부분 보시면은 책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보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그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책만 사고 파는 걸로 끝나지 않겠다. 중간에 어떤 그게 안 되지. 40한 5분 정도 되는 거 그게 중간에 예고편밖에 이게 예고편이라. 네. 다시 보기. 다시. 그러네. 다시 보기. 이쪽에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길 거예요. 광고가 새 단어로 찾는 능력. 자서 45분. 네. 궁금합니다.
명소로 자리 잡은 경의선 책거리의 실험이 흥미롭다. 경의선 책거리는요 원래 곡선철도였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신의주를 잇는 곡선철도였는데요. 이 철도 구간을 이제 도시재생 혹은 유흥 공간을 개발해서 만든 경의선 책거리라는 복합문화 책 공간입니다. 250m 구간에 주제별 책방 6곳과 전시장 등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서 있다. 기업이 기부 체납하고 지자체의 행정 지원으로 탄생했다. 책방들은 임대료 없이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 계약을 하며 수고에게 관리비만 낸다. 사실 책방에서 순수익으로 도서 판매로서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책거리 안에 있는 책방들은 임대료는 없는 대신 주민들과 그리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한 달에 2번 이상, 2회 이상을 진행하는 곳으로 임대료를 대신했습니다. 임대료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거리라는 책으로 조성된 이런 테마 거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매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포구의 실험처럼 전국 지자체들도 지역 서점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문화행사나 책값 또는 납품 지원, 서점 인증제 등 간접 지원 중심이다. 임대료나 도서 정가제 등 본질적인 문제는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도서 정가제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대부분 악플이 달리잖아요. 정가제 때문에 비싸서 책을 못 산다. 그런 악플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짰으면 이걸 이해를 시키는 과정까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쉬쉬하는 느낌이 너무 센 거예요. 서점인들에게 서점 활성화 과제를 물었더니 63.1%는 도서 정가제를, 15.5%는 공급률 문제를 꼽았다.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에 대해 구매자의 58.7%는 필요, 20.5%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영어권 국가들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도서정가제가 없으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훨씬 더 많은 책을 팔 수 있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것들입니다. 도서정가제를 풀어버리면 자국의 지식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염려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마다 재검토해온 도서정가제는 논의 때마다 진통을 겪었다. 내년 2월 시행될 출판법 개정안, 직간접 할인 15% 허용이라는 현행 제도의 틀이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 오프라인 서점을 포함한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희가 뭐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안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일단은 그 여러 주체들이 다 참여하신 가운데 의견 다 취합을 해서 갔던 부분이고 다시 그거를 취합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입장을 미리 선을 그어놓고 결정하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서점 선두 예스24는 도서정가제 관련 협의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으며 결정된 내용을 성실히 따를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동네 서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 서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서점에 대해서 국가랑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지역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구매할 때는 지역 서점에서 이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제 뭐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뭐 내용만으로 보면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뭘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실망하셨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법 안에 지역 서점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간 게 처음이고요. 책은 적자 생존의 공산품일까? 한국출판연구소 조사 결과
책 구매자 10명 중 8명은 책은 지식 문화 상품이라고 답했다. 미래가 있는 서점. 서점인들의 꿈은 어디쯤 와 있을까? 정가제와 관련된 최소한 어떤 그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가제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도 그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화 정책의 철학,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본 논리로 질주하는 디지털 시대. 책방은 그래도 느리게 걷는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에요. 아무리 디지털이 돼도 야, 하늘이 오늘 되게 파래. 그러면 즐거워하고, 그리고 와, 커피 향이 되게 좋아. 그런 거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사람은 디지털라이즈가 되는 존재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감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책방이 없어도 그냥 불편 없이 살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책방에 모인다. 나와서 돌아보다 보면은 눈에 띄는 책들이 또 있어요. 마주치는 얼굴들도 있고요. 책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사는 경험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잘 몰랐던 그런 책들을 만나고 읽게 됩니다. 그런 책들을 만나면서 그게 물질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삶이 조금씩 변해요. 서점이라는 공간이 들어와서 책을 사주시면 감사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이 이용해주세요, 뭐 단골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한번 가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소통을 위한 문화 공간. 책방 지킴이들은 오늘도 손님을 기다린다. 책방은 살아있다. 아까 우리 또 프로그램 그 말미에 그 최인아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디지털화된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게 책이다, 독서라는 그런 말씀이 저희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책이라는 어떤 서점, 어떤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서 하는 어떤 영리 목적의 우리가 사업 행위이지만은 이런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요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 7월 달부터 책방을 운영을 해 왔는데, 특히 그 여행을 오신 분들, 뭐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 울산, 대구 뭐 이런 쪽에서도 오셔가지고 여행을 다니시면서 책방은 한번 둘러보자. 특히 저도 그 제주도 여행 가면은 꼭 책방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4개 정도 책방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도 그 다양하게 그 인스타, SNS를 보면서 이 책방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부분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보면서 제가 그 유심히 그래 보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도 뭐 한 1년 정도 되어 있으니까 약간씩 이제 반영을 하고 그렇게 책방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까 그 중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와닿지는 않는 그런 도서 정가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도 올 상반기 한 6월달 정도 보니까 이 도서 정가제를 연행 유지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변경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뭐 서른연합회라든지 거기서 그 기본
기본적인 책자료가 안내가 있어가지고 이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현행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 아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서정가제 그 기준을 보면은 전국의 모든 책은 10% 할인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책 뭐 예스라든지 예스 입사라든지 교본에 보면은 5% 이제 포인트라든지 그런 마일리지는 그런 성격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도서정가에서 10% 할인은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5%는 포인트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 도서정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출판 업계의 어떤 유통 경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폐지돼야 된다, 아니면 현행 유지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조금 명확하게는 제가 이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말씀은 정확하게 기준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은 이게 필요하다라든지 우리가 선진국에 지금 일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 생각이 정리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현행대로 일단 유지해 가면서 보면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유불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책이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책방 운영할 때는 저는 맨 처음 출발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 서점에 책방에 와서 책을 구입하는 분들의 어떤 발품, 교통비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는 저희 책방 운영할 때 포인트는 따로 드리지는 않았더라도 책은 10% 할인해가지고 제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책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이제 작은 책방이다 보니까 책 어떤 수량을 입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책을 다양하게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은 저희 책방 같은 경우에는 뭐 수험서라든지 참고서 이런 거는 사실 입고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유통 관계를 알아보니까 그것도 학년 초라든지 학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나가고 하는 일단 영업 마진은 어느 정도 좀 있는데 그게 계절적인 요인하고 사람이 또 인건비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일반적인 다른 책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수험서라든지 각종 자격 시험지 그다음에 교과서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그전까지 도전까지 제가 설명을 아까 기록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2018년도 11월 달에 최고 프라하를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자유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화면을 보면은 물론 뭐 도서정가제와 뭐 관련은 없습니다만 여행하고 관련이 있는데 체코 프라하 중앙경에 보면은 이번 조각상하고 이게 있습니다. 저도 가서 뭐 기념사진 찍고 했는데 이 중앙역이 우리 뭐 서울역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프라하에 있는 좀 메인역이니까 우리 뭐 하면은 우리 유대인들 뭐 탈출에 하면은 신들러 리스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분이 BBC 채널에서도 언급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샤되는 때 유대인들을 많이 탈출을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앙역에 이 부분 애들을 이제 안고 있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이분 고맙다고 하는데 그런 조합상 앞에다가 옷을
그다음 우리 거제 지역에는 지금 뭐 저희 이제 거제들 부서이지만 책방 입김, 거북이 책방, 너의 바다라고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고 제가 책방 입김은 가보지 못하고 거북이 책방은 가봤습니다. 가보고 너의 바다도 가봤는데 안 보면은 책방이 커졌어. 이건 거북이 책방입니다. 거북이 책방 연결되어 있는 인스타에 관리하고 있는 제가 직접 가봤지만 여기에는 뭐 개인적인 그런 뭐 프라이빗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 책방 그 대표님이 어머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어머님은 공방을 하고 자기는 이제 책도 좀 읽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마 수도권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수월 쪽에 있는데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어머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마치 제가 여기 갔을 때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 대표님이 그 여성분이신데 그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 너의 바다라고 우리 사등면에 있는 그 성포에 보면은 성포항에 그 사등면 사무소 옆에 조그마한 책방인데 한 5평 정도 되는 입니다. 올해 개업을 해가지고 이분은 이것도 마침 여자분이신데 여기 보시면은 날짜 그 마크가 돼 있죠. 2021년 12월 2일, 2021년 11월 뭐 27일 이래가지고 이분은 항상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책방에 출근하기 전에 이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성포항에 보면은 우리 그 카페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아침에 담배 꽁초 여기도 이거 보시면은 11월 27일 11시 56분에 해가지고 날짜 마크를 찍었는데 항상 이분은 청소를 합니다. 청소해가지고 특히 담배꽁초, 휴지, 바다에 버려진 거 이런 거 자기 직접 다니면서 이런 걸 딱 1차로 책방에 출근하기 전에 딱 주우셔가지고 로또가 당치면 안 됐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고 아침에 책방으로 출근하시는 걸로 제가 올해 그 개업할 때에 제가 이런저런 뭐 전산이라든지 단말기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약간 조언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익힘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오시면 카페와 같이 그 장롱면에 하고 있는 이 링크가 따로 잘못되어 있어요. 네네. 익힘도 여자분이 하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익힘은 그 작년까지인가 그때는 카페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카페하고 책방하고 같이 하니까 책방에 오시는 분들은 책을 사고 조용한 분위기를 그려야 되는데 카페는 안 그렇잖아요. 카페는 손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게 돼가지고 분리 지금 공간을 아마 따로 분리하고 뭐 펜션하고 같이 있는 거 막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카페에 오는 이거 동생분이 행정한 분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정확한 관계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래도 그중에 우리 그제에서 책방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아마 우리 책방 이 팀이 아니냐 많이 와가지고 요즘 여행을 오시면은
책방을 많이 둘러보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부산이라든지 그 서울 수도권 쪽에서도 오셔가지고 책방을 둘러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저도 이제 거제 쪽에 관광지 있으니까 얘기 있으니까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작은 책방 콘서트는 뭐 제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그 기관인 그 경남 정부사회연구소라고 우리 거제 경남에서 활동 중인 그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저희 책방에서 장소는 제공하면은 정부사회연구소에서 가수 초청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하고 그쪽에서는 조그마한 이제 머그컵을 선물로 오는 분들한테 드린다 해가지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공연하고 전체적인 기획은 경남정부사회연구소에서 도에서 지원받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이 참 좋아가지고 저도 들었는데 마침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6월 18일 날 있었던 장난스럽고 이상할 만큼 눈물도 많지만 섞이지 않고 찾지도 않는 그저 몸짓만큼 꿈꾸는 고래 거센 파도가 지겨워 네 맘대로 조각해놓은 내 모습도 고요한 물결도
올 6월 18일 있었던 그 저희 책방에 있었던 그 공연입니다. 그 이경민 씨 이분이 주로 그 마산 창원에서 또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싱어송라이터 돼가지고 곡을 자기가 직접 쓰고 곡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참 와닿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이게 대표 그 고래 꿈이 대표곡인데 이 가사 내용을 하나하나 이게 챙겨 보니까 참 그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고등학교 여기가 고향이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을 한 마산 창원에서 한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마산에서 살아서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곡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처음 만나 뵀는데 이분 곡을 그 동영상을 유튜브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곡이 참 이 내용도 괜찮다, 곡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때 저희들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시와 삶의 행복 창작법 강의를 거제고등학교 이복규 선생님 이분은 그 시인이십니다. 현지 그 교사이시고 올 5월부터 해가지고 10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달 되면 아마 10강이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장소 제공하고 저도 뭐 수학을 하는 그런 거지만 상당히 좀 유익한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는 사업 계획은 뭐 이거는 올해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작가 초청 강의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전업 작가 이런 분들이 유명한 작가분들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시인 되시는 분도 있고 지역에 향토 문화라든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맨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문학작품 현장 탐방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책이 마침 또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기 있어가지고 저희 책방에서도 제가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가지고 이 책이 이 외국분인데 팀 피츠라는 이분인데 이 소설 배경이 마침 우리 여기 지세포 있죠. 지세포 여기가 소설의 배경입니다. 외국인 사이, 외국인 사이, 우리 한국인 여자분이 자기 부인이 한국인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이 제세포의 구도심 지금 우리 바닷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립을 하고 일부 매립을 하고 저도 어릴 때는 애들하고 왔을 때 여기 이제 모래사장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좀 나와 있지만은 이 구도심 여기가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제가 여기 책방에서도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도 소개도 하고 책을 이제 제보 판매도 되고 뭐 이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문화 기행 쪽으로 저도 사실 내용이 좀 아직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줄거리 가지고 한번 문화 기행을 한번 계획을 올해는 거의 다 지나게 내년에는 한번 문화 기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통영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통영하고는 사실 지금 이제 알려진 그런 내용은 문희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박경희 씨가 있고 저 같은 뭐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그 신백석 씨 최근에 우리 뭐 유튜브 협회라든지 모임에서 그 통영의 그 백석 시인 그쪽에 충영사 입구에 그 백석 12 쪽에도 갔다 오고 그 백석 씨는 우리 통영하고도 상당히 밀집한 그 통영 관련
시도 예편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통영 1, 통영 2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서울에서 통영까지 여자 친구를 친구라 해야 되나? 그걸 만나러 통영에 두 번인가 왔어요. 두 번, 세 번인가 왔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그 교통편이 안 좋잖아요. 그게 통영에서 마산이 지금 이제 청원이니까 마산역까지 내려가가지고 배로 이동을 해가지고 통영까지 와가지고 만나러 가고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속에서 그 시 내용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3년 전인가 그때 3년이 4년 전인가 백석 그 관련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통영 그 시립 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그 인문학 강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내용도 알고 그 백석 씨가 최근에 우리가 해금되면서 뭐 월북 작가라든지 최근에 우리 소설도 나와 있는데 그 김현수 씨 소설 7편의 마지막인가 뭐 그 소설도 있는데 그 소설 때도 배경이 나오거든요. 물론 백석 씨 같은 경우에는 생을 북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북한 분단돼 가지고 북한에 살면서 그 소설 내용이라든지 그 양령을 보면은 북한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내려가 월남해가지고 살았으면 시작 활동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우리 한국에 내려가서 활동했으면 좀 더 많은 어떤 알려지고 좀 실은 우리 해방전에 시들이 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뒤에도 많이 활동을 했으면은 좀 더 우리가 풍부하게 그분의 시를 느낄 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그쪽에서 북한에서 어떤 체제에 따른 그런 순응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적응이 되지 못하고 뭐 러시아 번역 쪽에 일을 하다가 저 함경도 쪽에 어디 목장인가 막 거기서 있다가 돌아가신 걸로 그 백석 시인은 그렇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분이 통영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이분도 참 우리 통영은 그분을 많이 활용한다면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저도 여기 와서 알았지만은 박경희 씨 같은 경우에는 시댁이 우리 거제역입니다. 그 사등면 지석입니다. 그 가정사 좀 약간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통일 쪽으로 가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뭐 거제 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아는데 저도 이제 여기 있으면서 우리 책방 운영하면서 이런 분 저런 분 만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박경희 시댁이 여기였다, 뭐 거제였다, 통영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통영하면은 박경희 일이 연결되는데 사실 우리 거제하고도 무관하진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출판 가이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통영에 계시는 그 통일출판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그 책도 그 입고를 하긴 했는데 통일출판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실무적인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 운영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따로 나오는 그런 게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책방이 이제 운영 부분이고, 그래 제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 책방이 우리 각 지역마다
맞는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그 동네 책방 같은 경우에는 책방을 운영하는 대표들의 어떤 취향, 어떤 관심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그동안의 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쪽의 전문 분야,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인문학이라든지 역사 이런 쪽에 책을 좀 관심을 가지고 놓고 그다음에 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뭐 거제로 있으니까 거제 관련 책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통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남의 봄날이라고 그 책 그쪽에는 사장님이 출판사도 같이 하면서 그 통영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이 얼마 전에 저희 책방에 오셨는데 그 회사 그 책방 그 출판사 설립 구전이라고 직원들이 한 7분인가 함께 오셔가지고 저희 책방에 오셔가지고 다녀갔었거든요. 책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출판사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과정은 좀 어렵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제 쪽에 이런 책방이 있음으로 통해서 저 뒤에도 책방이 좀 생기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접목이 돼가지고 운영이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좋은 우리 거제 관광이라든지 여행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방 운영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제약이라든지 어떤 지원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정부 그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출판업 진흥원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우리 거제 쪽에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다, 뭐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 심야 책방이나 이런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초청하는 해가지고 그 중앙에 있는 수도권 쪽에 그 서울 쪽에서 활동하는 그 작가들 초청해가지고 작가의 시간 대화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거제 쪽에는 올해 아마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쪽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특히 중앙에 있는 작가들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 작가분 모시는 거하고 거기에 돼가지고 중앙에 있는 좀 이름이 좀 알려진 그런 작가분들 모시고 하면은 그런 지역 간의 또 문화 차이, 그런 격차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또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책방 운영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접촉이나 만남이 이런 게 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드린 그 사업계획 이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첫 번째 시간은 이거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11시에 2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연결해서 하시는 게 조금 연결해서 바로 할까요? 네. 그럴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연결해서 바로 해가지고 10시 46분이니까 11시 반 정도 마치면 되겠죠? 네네. 저희가 그 사전 질문을 지금 다 내용 다 끝나세요. 아, 네네네. 저희가 사전에 그 질문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지금부터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네, 마이크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사전 질문으로 왔던 첫 번째 질문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요즘 영상에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읽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책을 그러니까 우리 인쇄된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죠? 네네. 저는 책을 읽으면 물론 뭐 우리가 디지털 해가지고 뭐 아이패드라든지 어떤 그런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원인적으로
제가 책방 운영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책은 사실 어떤 인쇄물로 통해 책을 종이로 통해서 읽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에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소설을 많이 읽으시라 합니다. 저 책을 읽을 때에 소설을 많이 좀 읽어라. 소설을 많이 읽는 거는 소설은 전체적인 내용이 쭉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소설을 읽고 그 소설의 줄거리를 알고 그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깊이 생각.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소설 같은 거는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책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 이방인 소설이라든지 그리신 조르바라든지 이런 책은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읽었던 책이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상당히 좀 많이 와닿는 책입니다. 특히 그리신 조르바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이 읽음을 통해서 내가 이 책도 내가 왜 이때 안 읽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보면은 소설 이런 책을 많이 읽으랍니다. 특히 소설 같은 거는 미국 영미 소설 이런 거 이제 외국 소설들 보면은 책이 저작권 기간이 이제 많이 지나기 때문에 한 2, 3천 원 정도 하면은 한 권을 살 수 있거든요. 그 책 가격도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은 뿐 아니라 책도 외국 소설도 요즘에 새로 번역돼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외국 소설 옛날에 우리가 무기여 잘 읽거라 이런 책, 노인과 바다 이런 책을 그 범위 예외도 보면 책들이 다양하게 번역이 많이 돼 나옵니다. 특히 해외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미 소설 이런 부분도 요즘은 번역이 옛날하고 좀 많이 틀려가지고 번역 내용도 상당히 깔끔하고 우리가 금방 보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책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책을 종이로 된 책을 만드는 그런 책을 읽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많이 일단 권해라. 많이 이제 영상을 보지 않고 책을 읽게 하려면 내가 읽은 책들을 또 많이 권해라 주변에. 그렇게 하면 책을 좀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뿐일까요, 저희가? 물론 저 책을 우리가 책방에 가가지고 온라인이라든지 그 책을 사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긴 있는데 책을 우리가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SNS 우리가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많이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 아니더라. 외국 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하철에 가지고 100에 99번 거의 폰을 보고 계시거든요. 외국 가면 안 그렇습니다. 외국 가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책 읽는 분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있지만 우리나라 한 100에 95는 폰을 본다 하지만은 저 외국 가서 보면은 100에 한 80은 폰을 보고 한 20은 책을 보지 않느냐. 제가 그걸 직접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책을 우리도 좀 가깝게 해야 된다.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봄이 땡기는 그런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책을 항상 가까이 우리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거제시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입지 조건이 좋은 편인가요? 나쁜 편인가요? 입지가 거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고 거제를 보면은 지금 우리 거제시 옛날에 시내읍이었지만 지금 고현동, 장평동, 수월동, 수양동 이렇게 동이 분리돼가지고 그쪽하고 이쪽에 우리 옛날에 있던 장성포항, 지세포 이런 건 약간 떨어져 있지만은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 책방에 있는 것도 보면 책방 입김이 저쪽에 매미성이 있는데 매미성이 있는데 그쪽에 책방 입김이 카페하고 서점하고 펜션하고 그 건물 자체에 있는 거는 그래 복합적으로 하니까 그래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포항에 한 군데 있고 저희는 아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쪽에 있고 있는데 환경은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어떻게 운영을 그런 우리 기본적인 책방이라는 게 접근이 쉽고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중형서점도 또 몇 군데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수포도 있고 고현에도 있고 있는데 중형서점하고
그런 운영인데 운영이 뭐 어떻느냐라는 것은 제가 아직 뭐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뭐 책방이라는 게 손님이 많이 오면은 뭐 이런 찾아가지고 보고 하는 있는데 중앙선생님하고 동네 책방하고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그런 지식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저도 이제 운영을 해봐야 조금씩 그런 경험이 있어봐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까 그 맨 처음에 제가 그 도전과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도전과제도 사실 그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따라가면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주변 분들한테 책을 이제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운영의 어떤 책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와서는 제가 뭐 좋다, 여건이 좋다, 안 좋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네, 그럼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거제시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할 때 도움되는 지원 사업이 있다면 지원 사업을 꼽자면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 같은 우리 지금 이제 우리 트리플 여행 책자 아는 책자가 있는데 저희도 책방 입김하고 소개되어 있고 있습니다. 책방 입김하고 저희 책방하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쪽에 안내 책자에도 있으면은 소개가 좀 되면은 좋겠고 저 조금 전에 뭐 심야 책방 작가님 만나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쪽에 또 시에서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재정적인 좀 지원을 되면은 좋지 않을까는 지금 아까 심야 책방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을 한 게 이유가 이게 책방이 운영이 이게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거점 서점하고 동네 책방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매월 뭐 3월부터 10월까지인가 지원이 매달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은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작가라든지 작가 초청 행사 그런 한 데는 경비를 작가들 초청하는 그 경비 여행 왔다 가는 출장 경비 그런 것도 전부 다 그쪽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한국 출판 진흥원인가 거기에 지원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도 있으면은 그게 만약에 다 커버 안 된다면은 우리가 책방에서 그런 운영을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우리 거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책방하고 어떤 연결이 좀 되어가지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다양하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동네 책방이 흥하는 환경이 되려면 거제의 어떤 면들이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탈바꿈은 사실 좀 너무 거창하고 우리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경기가 지금은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선경기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그 조선경기를 왜 언급하느냐면은 지금은 이제 인력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을 어느 정도 채우려면 지금은 보니까 지금도 양대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런 쪽에 대해서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수주라든지 수주가 우리에게 경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코로나 부분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에 있어야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해결이 돼야만이 그저도 책방이라는 이런 부분도 운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정확히 뭐 어떤 숙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은 우리 책방이 자발적인 노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문화 산업이다라고 인식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해주신다면은 그런 다양하게 접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책도 어떤
오는 여행객들이라든지 오는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희망하는 그런 책도 1차적으로 구분을 해놔야 되겠고 그런 아까도 뭐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점진적으로 뭐 평생교육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있으면은 좀 더 우리 책방이 또 아까 조금 전에 조금 몇 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책방이 좀 다양하게 자생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게 좀 계속 좀 유기적으로 좀 연결 좀 되면은 좋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던 그 경의선 책거리 거기서 말씀하시던 분이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잠깐 일을 했을 때 그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서울에.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저희 상사님이셨거든요. 이제 도서전 행사를 이제 끝내고 경의선 책거리 조성 사업 저쪽으로 이제 뛰어드셨는데 제가 일을 할 뻔했었습니다. 잠깐 반가워가지고. 그랬어요? 네, 그 이제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다니던 신촌에 있던 철도 운영이 이제 중단되면서 그렇게 있던 철길로 쪽에 이제 조성된 책거리인데요. 그 거제 같은 경우도 뭔가 저런 식으로 옛날에 있던 뭔가 지역색 혹은 뭐 특성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책거리를 한번 운영하고 싶다 했을 때 혹시 눈여겨 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책거리 같은 경우에 아까 경의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책방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고 그 중행 서점들하고도 어떤 그런 연계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말인가 제가 우리 SNS 요즘 프리마켓 있죠. 오픈마켓 하는 보면은 다양하게 그 소품이라든지 해가지고 카페면 카페 해가지고 그 프리마켓 이런 운영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저보고 한번 참가를 해달라고 책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장목이 어느 카페에서 제가 그 책을 몇 권 한 20-30권 들고 와가지고 그 따로 진열대를 마련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어가지고 책을 그렇게 많이 판매하지는 않았지만은 책도 그런 식으로 그런 프리마켓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책방끼리 연결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좀 채널도 다양하게 좀 도전적인 그런 모양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도 책도 이런 데서도 판매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좀 더 거제에 좀 보셔야겠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남해의 봄날이라든지 그 남해에 또 아마도 책방이라는 작은 서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가보고 했습니다. 그 어디냐면은 남해 그 아마도 책방은 남해 그 삼산면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 가면은 삼천포에서 다리를 건너면 나오거든요. 그것도 면 소재입니다. 책방이. 그건 오래돼가지고 여자분이 하시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책방은 그 책을 독립책 출판책도 많이 취급을 하고 저도 한번 가가지고 우리 집에 애하고 같이 어제 오픈하기 전에 우리 책방 오픈하기 전에 한번 가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또 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스님들이 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서점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수익이 너무 적으면 운영이 힘들 수 있는데 혹시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이게 가장 관건이죠. 사실 그 책방 운영하면서 이것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리행위인데 사업을 하면은 마진이 남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책방 운영하는 게 근본적으로 뭐 장사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그런 게 뒤에 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지금 저 생각은 좀 거창한 이야기 아니냐 하는데 운영은 사실 조금 현재 제가 해보니까 어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그 서점 출판 이런 쪽에서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 돼가지고 사실 책방을 운영해가지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진이 많이 난다.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도 뭐 사실 뭐 한 달에 뭐 운영이 많이 잘 돼가지고 올해는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뭐 벌었다. 그 책방인 게 이게 책 마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한 10에서 한 2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책 만 원 팔면은 한 2,000원? 많게 보통 한 2,000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1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에서 한 20% 정도 되면은 사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그렇다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한 3, 400 정도 잡으면은 사실 한 달에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될까는 그렇게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은 각자 우리 그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이걸 뭐 전업으로 삼아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많이 뭐 영업이익을 많이 남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강연을 듣다 보면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강연하시는 도중에 책방은 누가 지키고 계신지. 오늘 휴무입니다. 혼자 책방은 제가 혼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SNS 인스타에 공지를 올려놨습니다. 외부 강의로 오늘 바로 휴무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 끝나고 바로 또 이렇게 오픈하시는 건가요? 오늘 휴무니까 오후에 우리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같이 뭐 전혀 그냥 집에 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모임이 또 있어가지고 또 오후에 어차피 오늘 강의 나온 김에 하루는 휴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방을 혼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뭐 그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면 가족이라도 있으면은 맡겨놓고 나올 건데 오늘 와이프도 좀 뭐 다른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 거제대로 북스가 그 길가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뾰족 이렇게 딱 그 한 건물만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볼 때마다 왜 위치가 저기일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창고를 개조해서 인테리어 하셨다고 들었는데 위치를 혹시 거기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정은 뭐 불가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우리 서점이 도로 밑에 있진 않았는데 도로가 위로 높아지는 바람에 서점이 우리 밑으로 있는 건데 서점은 그 위치가 그때는 한 93년도에 92년도에 지어진 그 건물입니다. 그때 우리 책방이 우리 아버님께서 거기다가 지었는데 그 동네 분 미장일 건축인 하시는 분한테 지었는데 원래 지금 용도가 지금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축사로 돼 있고 농사용 축사로 돼 있었거든요. 그걸 계속 그대로 짐승을 키우다가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무슨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러면 이걸 그냥 빈 창고로 놔놓는 것보다는 책방을 좀 운영해가지고 이런 공간으로 하면 좋겠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책방이 한 20평, 우리가 59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한 20평 정도 됩니다. 오시는 분들도 뭐 취재가 해가시는 기자님도 그래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런 뜬금없는 곳에 태어났냐 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 옆에 보면은 사등성도 있고 최근에 양다스 미술관도 우리 마을에 생기고 해가지고 뭐 오가다가 떨리고 요즘은 또 SNS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방문을 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도 방문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강연 들으시고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전 질문 말고 현장에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강연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대형 책방, 예를 들면 교보문고 같은 대형 책방과 중형 책방 그리고 말씀하신 국내 책방의 차이가 참 궁금한데요.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그 책방 대형
대형 책방, 중형 책방과 동네 책방이 서로 다루는 그 책 라인업의 차이가 있는지, 예, 그리고 그 책 쓰는 작가분들이랑 어떻게 컨택해서 그 책들을 판매하실 책들을 확보하시는지 동네 책방에서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 처음에도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책방이라는 게 동네 책방이라는 게 규모가 작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감안을 하고 책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독교 책도 이제 일부 좀 갖다 놓고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책도 갖다 놓고 다른 일반 책도 갖다 놓습니다만 지금 이제 교보라든지 이제 다른 메이저 출판사 온라인 출판사 책도 그 책 어떤 흐름, 도매 흐름이라든지 우리 일반 제가 도매로 책을 받는 그 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책이 국내에서 출판되는 책은 이제 저희들이 거래하는 도매 쪽에도 책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최근에 유명한 작가라든지 그 책은 우리가 뭐 어떤 재정적인 그런 여건만 갖추어 나간다면은 대형 출판사 책을 만약에 고객이 원한다라면은 책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을 사실 온라인 선생님처럼 전부 다 구입해 놓기는 구비해 놓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책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권, 1권 뭐 이런 쪽으로 책을 입고를 시켜 놓거든요. 그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오시는 분들 기호도 있고 근데 그런 주문도 사전에 주문하면은 저희들이 입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책은 저희들이 도매 쪽에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은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책을 이제 오래된 보통 한 책을 제가 책방 운영해 보니까 한 2년 요즘 주기가 빨라져요. 책의 어떤 주기 공급되는 주기 보면은 한 1년 2년 지나면은 책이 구하기 힘들어요. 뭐 비거래라든지 뭐 절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 책이 구해지지 않는 거 이것도 보면은 뭐 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량을 많이 확보해 놓는다 이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신간이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쪽에다 요청을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거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규모 면에서 그 책을 1년, 2년, 3년 이런 책도 큰 대행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가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커버 안 되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물량적으로 한정이 있어가지고 구비를 못 해놓는 그 외에는 책을 우리가 도매 쪽에 이렇게 하면은 최근에 신간 이런 부분은 다른 서점하고 다른 큰 온라인 메이저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우리가 어떤 그 규모 면에서 많이 구비를 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이지 뭐 큰데 온라인 서점은 가면은 구할 수 있고 여기는 못 구하고 그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저도 잠깐 요 얘기 듣고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 책방 라인업은 신간 외에 내가 이 책에 우리 서점을 꾸미고 싶은 책이 있다, 갖다 놓고 싶은 책이 있다 이거는 다 대표님 말씀 마음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동네 책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서점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취향 그것도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라든지 사회 쪽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교양 서적을 갖다 놓고 최근 신간되는 책도 보면은 제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뭐 SNS라든지 그 밴드라든지 그런 보면은 책을 추천하는 그런 코너 책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그 보면은 옛날에 나온 책들이라도 다시 재발간해가지고 몇 시에 이제 다시 찍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책도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주문하고 뭐 그런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향이 이제 서점 책방 운영하는 그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관점으로 끌고 갈 거냐 그런 부분이지 책을 뭐 내가 원하면 아예 뭐 절판된 책은 아예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는 뭐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책은 제가 보고 이 책은 괜찮겠다. 우리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책은 다 읽어보고 판매하는지는 못하거든요. 그 책은 개락적으로 책 소개라든지 그런 거 보고 이 책은 괜찮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입고를 시키는 거지. 책을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또 판매할 책인데 한 권, 두 권 내놓는데 그걸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혹시 질문. 네, 전 그냥 촬영하러 왔다가 갑자기 그냥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도 이제 한때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구입을 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첫 번째 사전 질문처럼 요즘 책 시장이 많이 가라앉은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젊은 MZ 세대들은 종이책을 사실은 사서 보는 인구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작은 오프라인 책방들이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런 오프라인 책방들이 혹시 그런 지원 사업 없이 그냥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자립할 수 있는 방법? 네. 중간에 제가 그 심야 책방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한번 했거든요.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선별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각 시군에 한 2개 서점, 3개 서점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면은, 그럼 만약에 동책방이 좀 제주도 같은 경우는 24개니까 많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 라는 그런 어떤 수량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각 시군마다 어느 정도 독립책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어떤 총량적으로 경남도면은 또 전국에서 어디 몇 개 정도 한정해가지고 하는 보다는 각 시군별로 최소한 어떤 그런 지원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한 달에 기간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50만 원, 몇십만 원 그런 게 지원되면은, 그렇게 사실 우리 책방에 많이 도움은 되거든요. 도움되면서 그런 심야 책방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 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방에서 장소는 제공하고, 그런 유명한 어떤 최근에 어떤 이름 난 작가라든지 그런 초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재인이 부담도 들고, 지역의 책방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그런 작가의 만남을 통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도 제가 영리 이야기, 영업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책방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 기반이 되어야만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책방이 또 있었다 없었다. 우리 아까 책방 살아있다 나오는 게 맨 처음에 보면은 서울의 불광문고입니다. 불광문고가 몇십 년 된 건데 사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온라인 책방이 편리하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도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을, 그럼 우리 오프라인 책방들이 어떻게 있어야 될 거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지원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단지 어떤 소매, 우리가 업종상의 소매라고 하는 그런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떠나서 또 문화예술적인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직장 전에 같이 했던 직장 동료 그런 분들한테 몇십만 원치 책도 같이 구입해주고 그래 되면 되는데, 그런 쪽에 어떤 인간의 유대관계도 무너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시에서도 도서를 구입해야 될 이런 부분도 책방에 좀 어떤 뭐랍니까 그런 저런 걸 좀 좋아하죠. 책도 이런 책도 우리가 다 시에서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또 너가 좀 해주라, 저 책을 좀 구입해주라 이러면은 그런 쪽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쪽이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책방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사업으로 해 책방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많이 어렵죠. 네, 역시 책방 운영은 독립서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도 상업계통으로 나왔고, 그 대학도 어떤 경영이라든지 경영학과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생산 소비라든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사가 어떤 계속적인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그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엔젤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럼 문 닫는 거는 문을 닫는 거는 요즘 보면은 살짝 문 닫아비고 그냥 막 그냥 막 하면 그런 분들 내용들 많기 때문에 사실 책망이 만들어져 가지고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게 아마 많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접근 지원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 생기신 게 있으신가요? 네, 역시.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막 경주 이런 데 막 가고 그래도 꼭 뭔가 그 여행지에 있는 서점은 진짜 꼭 들러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가서 책을 사지 않아도 뭔가 그 책방에 동네에 있는 책방에 가면은 뭔가 내가 지식인이 된 것 같고 여행이 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거제대로 복수도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그런 또 거제에 있는 느낌 그런 향취를 느끼러 또 책방에 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이제 회사 은행 다니시다가 이제 또 책방을 운영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나의 노후에 나도 서점에 책과 커피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노후를 한번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러 오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책에 우리가 물건을 가정 생활 생품으로 사면은 사가지고 나왔다가 조금씩 쓰고 이건 언제든지 사용될 거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우리 사는데 책이라는 건 안 그렇거든요. 책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어떤 책이 좋을까라고 제가 책방에 와보고 온라인 도서에 보고 그런 책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한두 번씩 그런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량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 그 다음에 실천 그런 쪽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책을 좀 읽고 책을 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어떤 시기적으로 우리가 강조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책을 사고 하는 거는 사실 책 사람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의 마인드를 이런 기회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기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을 또 읽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방향을 많이 잡고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권해야 되는 거지. 어느 분은 책 좀 사십시오. 책 많이 읽으시고 우리 책을 가서 책을 좀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한정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꾸준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독립 서점을 운영하게 됐을 때 진짜 현실적인 여기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책값은 얼마인가요?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 하러 거제대로 복수에 저희가 방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다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거제 여행 살롱 마지막 이야기 뭔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거제에서 또 독립 서점 운영하시는 대표님 모시고 저도 약간 그런 꿈이 있거든요. 나도 언젠가 내가 좀 몇 살쯤 됐을 때 서점을 하나 운영을 해놓고 거기서 고양이 키우면서 커피 마시면서 책 팔아야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많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몇 달 전에도 오늘 오셔가지고 자기가 희망이 책방 운영하는 거였다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책도 사가지고 가시는데 사실 그런 어떤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고 책방을 운영하셔야지 어떤 감정, 기분, 내가 희망이 이거 참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책방을 이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책방 운영할 거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책방 오셔가지고 어떻게 여행 오신 분들도 있으면서 들려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네, 역시 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저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감성여행 라운지에서 준비한 거제 사람이 거제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제 여행 살롱 이야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8회차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여행 살롱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